자, 24일 금요일입니다. 정규장 마무리가 됐고 오후 4시 17분 지나고 있네요. 자, 오늘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좀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또 전달을 드리고자 영상을 또 켰으니까요. 자, 오늘도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쵸? 코스피가 오늘 2.5% 상승하면서 이제 4천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하락 부분을 다 메워냈고 결국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직 코스닥은 신고가를 찍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1000포인트 넘어가야죠. 역대 최고가 아마 1014포인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멀었습니다. 하여튼 사실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더욱더 힘을 내준다라고 한다면 코스피의 상승도 상승이지만 코스닥에서도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LG 엔솔, 삼성 SDI, SK 온이 포함된 SK 이노베이션까지 강하게 배터리셀 3사는 상승이 나와줬고요. 포스코 홀딩스와 퓨처엠 역시도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음극재, 그 실리콘 음극재 이런 부분들 굉장히 다시 한번 또 기대가 되면서 최근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역시도 신나게 올라갔고요. 전구체로 또 이제 유명한 에코앤드림 역시도 12%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캠 광무, 중앙 첨단 소재 이렇게 이제 밸류 체인이죠. 네, 오늘 중앙 첨단 소재는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엔캠도 10% 넘는 반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리튬 관련주 리튬 포스, 하이드로 리튬 역시도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LNF가 또 눈에 띄는데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 59,0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한번 또 추천을 드렸었던 이 LNF가 124%가 넘는 수익을 지금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중앙첨단 소재 역시도 이렇게 46%가 넘는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랑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현재 삼성 SDI 42%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중앙첨단 소재 안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47.06% 이렇게 수익이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인증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누구나 다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타점이 여러분들도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SN경제연구소 정보방 여러분들이 꼭 입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금감원에서도 이야기한 것이 이 불법 의심이 되는 민원건이 8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참 이 주식 리딩방을 통해서 피해 보신 분들 상당히 좀 많이 계신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이상한 곳에서 피해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항상 좋은 놈이 있으면 나쁜 놈이 있는 거고 또 이상한 놈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곳, 성실하게 하는 곳, 투명하게 하는 곳, 이 곳만 잘 만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다? SN경제연구소 정보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한 곳에서 피해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꼭 입장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잠깐 말씀드리면 영상 아래쪽 댓글에 이렇게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가볍게 터치만 하시면 입장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즐겁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함께 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주요 기업들의 주가는 잠시 뒤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핵심적인 내용을 좀 먼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이제 길었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어떤 고생이 이제는 끝이 나고 있다. 지난 9월에 전기차 판매량도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이제는 이 이익에 대한 턴 어라운드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긴 전기차의 어떤 그동안의 캐즘 현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탈출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턴 어라운드가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반등세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차 잔고가 빠르게 쌓이면서 대차 잔고 비중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쇼스퀴즈라고 해서 이제 공매도랑도 관련이 있는 거죠. 쇼스퀴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급등을 또 촉발했다라는 것이고, 역시나 에코프로
뭐 대표적으로 공매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공매도 포지션이 손절청산이 되면서 오히려 매수세가 급증했고 추가적인 상승 촉발을 불러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3분기부터 흑자 전환 이후 흑자 폭을 키워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2023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중국 정부에서 이 배터리 공급 과잉에 대한 지적을 했다라고 하죠.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판가 우려까지도 완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또 전기차 생산업체 비아디는 최근 중국 내 일부 공장 생산량을 30% 이상 감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ESS 시장의 성장세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터리의 또 핵심 광물 중에 하나인 이 리튬의 가격이요. 또 지속적으로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네, 거기에 대한 관련 영향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탄산 리튬 오늘 오후 한 1시 기준으로 현물 가격이 79,400위안 톤당. 그래서 전일 대비 1,600위안이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리튬의 생산 감산을 또 한번 효과를 누릴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리튬의 가격이 이제 10만 위안 정도까지는 좀 꾸준하게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주요 기업들의 또 실적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SK온이랑 페라리 CEO가 또 회동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강해지는 우리나라 배터리와 이 슈퍼카 동맹. 사실 이제 뭐 슈퍼카라고 하면은 뭐 또 돈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는 그런 차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 또 이제 구매층을 또 따졌을 때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이 슈퍼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성능, 그만큼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그런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중국의 배터리 기술력보다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력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하고요. 내년 출시 예정인 페라리의 첫 전기차 일렉트리카의 SK온 하이니켈 배터리 공급 확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향후 페라리 차기 슈퍼카 라인업까지 공급 확대에 대한 가능성까지 있다고 해요. 1회 충전 주행거리 약 530km, 고에너지 밀도 하이니켈 셀, 배터리팩이 차체 하부와 일체형 구조로 설계를 해서 강도도 높고 충돌에 대한 안전성 역시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성능 프리미엄 차량 중심 전략으로 해서 저가 중국산과 차별화를 두겠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사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차로만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 결국은 또 1, 2위를 어디서 또 어디가 다투고 있냐면 BMW랑 또 벤츠가 다투고 있어요. 그죠? 중국 전기차가 아무리 값싸고 한다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2,900대 정도가 팔렸다라고 하는데, 저는 길거리에서 비아디 자동차는 본 적이 없거든요. 중간중간 전기버스 돌아다니는 건 봤는데,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차나 뭐 이런 쪽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도 이 브랜드예요, 브랜드. 그죠? 이 브랜드의 가치를 보고 이제 사실 자동차를 구매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고성능 프리미엄 차량 중심에 대한 전략으로서 차별화를 가져가겠다라는 이러한 전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 리튬염 관련해서 또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최근에 배터리 전해질 산업 반내역과 건강발전 세미나가 베이징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합니다.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이 수급태세, 생산 능력 조정, 가격 결정 메커니즘 등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발의안까지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대요. 그래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가격 책정 원칙을 준수하고 악질적인 입찰을
거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쉽게 이 저가 공세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기업들도 투명하게 그렇게 경쟁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사실상 이 2차전지 섹터에 또 이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겪어왔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AI에서 파생된 이 전력 부족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ESS가 엄청나게 지금 고부가 가치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LFP 배터리는 이 ESS에 또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LFP 배터리에는 이 리튬이엄이 기존의 3원 개의 배터리보다 더 많은 양이 또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해액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차전지 쪽 관련된 이 셀 3사와 이제 소부장 기업들 전부 다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를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그동안에 사실 좀 많이 힘드셨잖아요.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그쵸? 여전히 고점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만 LG엔솔도 이제 어느덧 50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제는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충분히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분명히 이제 조정은 또 한번 줄 텐데 LG엔솔의 경우에는 45만 원까지 한번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림으로 한번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SK이노베이션 제가 이제 연말 14만 원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안 남았네요. 14만 원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이제 18만 원을 향해서 또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이러한 좀 우상향의 추세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서 연말 어쩌면 16만 원 가능하다.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고 조정 나왔을 때 12만 원 선 뭐 확실하게 이제 지지를 해줘야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12만 일단 3천 원. 자, 여기까지 조정 한번 받고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모습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지금 2주 연속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2주 연속 장대 양봉입니다. 그죠? 이제 어느덧 뭐 30만 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연말까지 내심 40만 원 한번 기대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성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애초에 삼성 SDI는 20만 원 근처에서는 매수의 의견을 다 드렸었기 때문에 40만 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30만 원 선을 먼저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 맞고 다시 한번 재차 조정이 또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25만 원 선, 25만 원에서 26만 원 선 잘 지지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연말 35만 원 선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마의 구간 37만 원 선 위쪽 돌파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25만 원 선만 돌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연말까지 35만 원도 도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은 오늘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사실상 더 올라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최고점 96,700원까지 이제 뭐 한 절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올해 연말 7만 원까지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에코프로, 뭐 LG 화학도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LG 엔솔과 더불어서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충분히 요 고점 라인이니까 대략적으로 52만 2천 원. 자, 요 정도까지는 일단 뭐 우리가 목표해 보자. 요렇게 일단은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목표가만 설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또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고 할 테니까. 자,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한 10만 원 위쪽. 10만 원부터 사실 통곡의 벽이거든요, 에코프로는. 그래서 10만 원 위쪽 한번 또 돌파 나와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은 가야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연말까지 20만 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 에코프로 머티 역시도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얘는. 그죠? 이 고점 대비 아직도 4분의 1 토막이에요, 사실. 그죠?
이제 바닥 구간 지나고 탈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머티도 사실 10만 원까지는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 10만 원까지 목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엔캠도 역시나 고점 대비했을 때 뭐 거의 뭐 한 4분의 1 토막이죠. 그죠? 4분의 1 토막이기 때문에 이 전에 액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엔캠이 독보적인 1위 기업으로서 앞으로 글로벌 1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 고점 뚫러 가는 거는 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광무 중앙 첨단 소재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 지금 뭐 얼마예요? 중앙 첨단 소재는 이제 4,000원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4분의 1 토막이에요, 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바닥을 탈출해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뭐 다 이거 분석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를 기대하면서 우리 2차전지 물려 계셨던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또 수익으로 전환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이 코스피 지수가 과연 4천선을 돌파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 이제 에이펙 회의가 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주요 일정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한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긍정적으로 네, 잘 진행이 돼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긍정적인 그림들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9시 반에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네, 즐거운 주말을 꼭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SN경제연구소 정보방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